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 간호학과고요. 좌우명은 수시로 꼭 붙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교과 성적 향상, 간호사, 꾸준한 성적 향상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재현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꾸준한 성적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학생하고는 구면입니다. 구면. 예, 전에 한번 다시 상담을 했고 또 한 번 네. 좀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난번보다 이제 많은 성적이 향상됐기 때문에 성적 향상을 이제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고요. 또 생활기록부가 이제 굉장히 탄탄한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과 성적도 많이 오른 만큼 교과 전형도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 6회 제한 안에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입시 상담서에서 드러나는 간호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대단해 보여서 또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생활기록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도 한 번 더 그 열정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도 구면이죠. 작년에 10월 달에 한번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업그레이드, 교과 성적 향상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이제 간호사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한 학생으로 이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10월 9일 상담할 때보다는 그 학생부 비교과 내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풍부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 2학년 1학기 중국어 과목 성적이 약간의 이제 오게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그다음에 2학년 1학기에 비해서 2학년 2학기 때 큰 폭의 성적 향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이정영 선생님 혹시 구면이신가요?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키워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교과 성적 향상 그리고 봉사와 독서 그리고 간호사를 이제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서류 쭉 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교과 성적의 변화가 국수영사 평균이 1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 3.2등급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보니까 2.2등급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1.6등급, 그리고 마지막인 2학년 2학기 때는 1등급으로 굉장히 크게 성적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굉장히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독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이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간호사를 이렇게 꿈꾸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처음이지만 사실 제 딸이 이미 간호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이 가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연세대 간호학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이정형 선생님 85점, 박성중 선생님 70점, 정재훈 선생님 6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등급, 수학 2.25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87등급으로 전국과 평균 2.03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영어 역시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네요. 우리 학생의 2017년 9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나영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6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법과 정치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정재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 준비도를 6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제가 너무 짜게 준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60점을 드린 이유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완성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적 상승 정도를 볼 때 우리 학생의 열정과 노력이 특히 여고에서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노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해 보입니다. 특히 2학년 2학기에는 국영수사가 모두 1등급 예, 죄송합니다. 1등급이 나왔어요. 올 1등급이 나왔어요. 따라서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확신을 하게 됐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 남은 한 40%의 부분인데요.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에서 좀 더 힘을 내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3학년 1학기도 잘 나온다면 상위권 대학의 도전 및 합격 가능성을 크게 높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하도 좀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히 전교과 1등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이 모두 1등급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2학년 2학기에 이미 달성했던 목표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도 얼마든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학년 1학기에 전 교과가 1등급이 될 경우 내신 성적은 한 1.8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 연세대학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6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뭐 등급상은 약간 부족할지 모르지만 상승세나 뭐 이런 비교과 활동 같은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연세대 목표가 결코 뜬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3학년 1학기에 우리 학생이 어떻게 내신을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연세대학교를 정시해 가기에는 뭐 다소 부족한 성적이고요. 또한 연세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능 최장력 기준 달성에도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역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학에서 원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과 영어 1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실제로 2018 대입에서는 영어 2등급의 경우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어 1등급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약한 부분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좀 심각할 정도로 약한데요. 2018 입시에서 통계적으로 뭐 이렇게 아직 뭐 명시된 건 없지만 일부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탈락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한국사가 5등급 이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탈락한 학생 중에 한국사 5등급 때문에 다른 거 잘 보고 탈락한 학생들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 6등급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올려야 되는 시급함이 좀 있습니다. 한국사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응용하고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시기나 성격이 다른 사건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드리냐면 제가 바로 한국사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서를 서둘러 보시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국사의 유형을 빨리 익히셔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을 잡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학생 참 운이 좋은데요. 네. 자, 우리 친구에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보니까 사회 과목을요, 사회문화에서 법과 정치로 바꿨는데 뭐 어떤 바꾼 이유가 있나요? 3학년 때 제가 사회문화를 배워서 사회문화를 하려고 공부를 해봤는데 예상보다 등급이 너무 안 나와서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인 법과 정치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뭐 어느 정도 사탐에 대한 자신감이나 준비도는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탐구도 이제 그 사회문화가 좀 안 나왔는데 법과 정치로 바꾼 다음에 좀 나온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회 과목도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사를 신경 써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연세대 간호학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형 선생님 90점, 박성종 선생님 80점, 정재원 선생은 80점을 주셨습니다. 박성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0점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짧게 총평을 드리면요.
그 작년 10월 9일 상담할 때하고 비교할 때 앞서서 제가 좀 잘 보완이 된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오히려 동아리 활동, 지금 동아리 개수가 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상담 때 독서 활동에 대해서 되게 극찬을 했었는데,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는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네. 제가 좀, 우리 학생한테 그 학생물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동아리 활동 중에서 IMCEO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특기상을 봤더니 그 미래 CEO로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동아리가 지금 우리 학생의 어떤 진로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게 제가 원래 학교에서 논문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논문으로 생활기록부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IMCEO라는 동아리로 해서 들어가게 된 건데 담당 선생님께서 그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좀 학생은 좀 못마땅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 가지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혹시 그 학생부를 저희한테 제공한 이후에 추가로 또 기재된 비교과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보완해야 될 점도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보완할 점을 몇 가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은요. 자, 일단 수상은 이제 한 학기 남았잖아요, 우리 학생이 지금.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대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시고요. 역시나 뭐 상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 영역이나 다른 비교과 영역과의 어떤 연계성 등을 좀 평소에 좀 기록을 잘 해두시고요. 자율활동에서는 지금 우리 학생이 1학년, 2학년 때 학급 임원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뭐 교우 관계도 좋아 보이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학급 임원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또 학급 임원을 맡은 것 자체가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학급 자체 프로그램을 한번 또 기획을 해본다든가, 또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능력 등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단순히 환자를 보살피고 이제 뭐 치료하는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요즘 병원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란 공간 자체가 또 환자들의 안전을 또 책임져야 되는 어떤 간호사의 어떤 역할도 있기 때문에, 교내 혹시 안전이나 뭐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재난대피 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좀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좀 활동이 좀 많은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좀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좀 동아리 활동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뭐 학생부 종합전형 특성상 양적인 측면보다는 역시 이제 정성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재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 학생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동아리 활동에서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3학년 1학기 때도 지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굉장히 따뜻한 학생이라는 게 또 특기사항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진로활동에서는 우리 학생 이제 대학 고교 연계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전공 체험 프로그램 등에 좀 참여를 해서 진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중에, 자율활동 특기사항 중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한 관심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관련된 독서 활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어떤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된 독서 활동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이정형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90, 정시 경쟁력은 1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영 선생님, 수시 90, 정시 1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수영사 평균이 이제 1.96등급이에요. 근데 정시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는 학력평가 성적은요,
국수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등급이 2등급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3.2등급에서 2학년 2학기 때 1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도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나름대로 이제 봉사를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독서 활동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점이 보였습니다. 이런 점들과 또 학력평가 성적을 봤을 때 평균 2등급이었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도 충분히 충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수시에서의 경쟁력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돼서 90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지금 제가 계속 학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2학년 학업 성적이 1학년 때보다 굉장히 월등히 학업 성적이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교과 성적이 상승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나 뭐 동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1학년 때부터 항상 열심히는 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랐었어요. 네. 근데 2학년이 돼서 나름대로의 그런 암기법을 조금 터득해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것은 책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이. 사실 이렇게 급상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올 1등급을 찍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무튼 큰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선생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지금 유리한 전형 1순위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는 정시전형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이제 비교과가 같이 있잖아요. 교과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학업 능력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 면에서 저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비교과 활동에서 수상 실적이 1학년 때 성적은 좀 이렇게 수상 실적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봉사와 독서 활동에서의 그 진로와 연계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 이제 1등급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이 3학년 1학기에도 저는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는 좀 믿음이 좀 생겨요. 본인도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적이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도 좋아진다면 아까 정재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과 전형이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순위는 학력평가 성적에 대한 그 결과와 결국 이제 정시에서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좀 갖추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3순위로 정시 전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정형 선생님 연세대 간호학과 활동 우수형, 박성준 선생님 한양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정재원 선생님 이화여대 간호학과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이정형 선생님께서 연세대 간호학과 활동 우수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입문입니다. 그 입문과 자연이 나눠져 있는데요. 입문으로 별도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과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과 달리 거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하나, 탐구 둘, 총 4개 영역이죠. 이 4개 영역 중에서 2과목의 등급 합이 4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별도로 2등급이 필수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뭐 2등급 두 과목에서 등급 합이 4 정도는 뭐 우리 학생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최저 기준을 충족한 그 비율이 62.5%예요. 그래서 30%가 넘는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 학생이 최저를 맞추면 나름대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의 평균 성적을 보니까 1.77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 때 좀 더 교과 성적이 꾸준하게 계속 지금처럼 2학년 2학기 때처럼 유지가 된다고 그런 전제 하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도 역시 정시도 충분히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중앙대를 추천드렸었는데 오늘은 한양대고요. 한양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 이제 100%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이 중에 학업 역량이 50, 그 다음에 인성과 잠재력이 5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이 전형을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우리 학생부 기재 내용 상태가 지금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형을 추천드리는데 그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의 수상 경력이라든지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우리 학생 그 교과 세분력 특기사항 기재가 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도 기재가 잘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이제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잠재력 같은 경우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이제 평가 요소로 삼고 있는데, 성실한 고교 생활, 우리 학생 성실하게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이나 뭐 창의적 체험 활동 특기상을 보면은 그 한양대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겠지만은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고, 이런 걸 종합을 해볼 때 한양대 지원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이고요. 참고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2017학년도에 합격 사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은, 1.98, 2.11 등급 학생들이 합격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역으로 학생부가 이제 1.65 등급인데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현 선생님께서 이화여대 간호학과 미래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화여대 간호학과 미래인재전형은 서류 100%로 올해 선별하면서 면접은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에 의해서 많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세계 영역 등급합 5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추천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의 상승세와 생활기록부 곳곳에 나타나는 우리 학생의 열정 등이 이화여대에 충분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여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학교를 그래도 좀 추천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네,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